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단 전체 규모도 축소돼 흥행이 차질에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대회를 앞둔 광주시가 메르스와 불안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학여행과 축제 등이 잇따라 취소되는 가운데 뜬 소문까지 나돌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강국에서 명장을 키워낸 도제식 직업교육이 광주 전남의 교육 현장에도 도입됐습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등록이 일단 마감됐는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회 참가 선수단도 당초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대회 흥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첫 소식 한신구 기자입니다. 개막식 다음 날인 7월 4일부터 열리는 광주 유대회 체조 경기 조추첨 현장. 기계 체조와 리듬 체조 부문에 참가를 신청한 국가와 선수들의 경기 일정을 추첨하고 있는데 북한 선수단의 명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측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체조 경기 출전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네, 북한 선수가 참가함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광주라는 그 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3일 자정 끝난 광주 유대회 개인별 엔트리 마감 결과 115개 국가에서 1,92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참여 의사를 밝혔던 142개 국가 13,300여 명보다 27개 국가 2,400명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육상과 여자축구 등 8개 종목에 108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대표단장 회의까지 참석했던 북한 선수단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조 경기를 시작으로 육상과 수영 등 개인별 조추첨이 열리는데 이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회 흥행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와서 이 대회가 좀 더 흥미롭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서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피스 쪽에서 아마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따로 노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회 조직위는 대회 개막까지는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수와 협의에 되도록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 일정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유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중동 국가 선수들은 5개 나라의 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엔트리를 낸 중동 국가는 이란과 요르단,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등 5개 나라로 236명이 선수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초 참여 의사를 밝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는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남구 지역 주민들이 유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남구 주민 600여 명은 유대회 경기가 열릴 진월 국제테니스장에서 범구민 결의대회를 열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유대회 성공 개최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민들은 거리 청소와 5개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남해안 지역은 앞으로 5mm가량의 비가 더 오다가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연일 고공행진하던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광주가 2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한낮 기온이 31도,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29도로 내륙지방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6월에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91개 학교 가운데 30곳이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금까지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1곳이 수학여행을 취소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신안군 지도읍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병어축제가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원생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여 시설 격리 조치됐고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고열과 함께 기침을 하는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국가 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한 광주의 모 대학교 대학원생 29살 유모 씨가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유 씨와 함께 실험을 한 학생 등 12명은 기숙사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정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유언비어나 막연한 불안감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한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순천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병원 이름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또 다른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도 비슷한 글들이 떠도는 상황.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보건당국이 해당 환자에 대해 검사를 벌였지만 결국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순천뿐 아니라 여수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의심 환자가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에 불과합니다. 소문이나 루머에 휩싸이지 않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든가 또는 기침 에티켓을 지킨다든가.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면서 휴교 조치에 들어간 학교가 늘고 있지만 전남 지역 학교들은 메르스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휴교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권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은 자제하도록 했고요. 휴업이나 휴교는 신중히 접근하는 사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메르스 의심 환자는 단 1명. 지난달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가 해제됐고 관리 대상자 4명도 현재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등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메르스를 둘러싼 잡음과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나 의심 환자 관리가 부실한 데 따른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임명이 지연되면서 병원 이사회 측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에 따르면 병원 이사장인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이사회 논의를 거쳐 금융권 출신 인사를 상임감사 1순위 후보로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임명 절차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회 측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땐 1순위 후보를 임명하는 게 관례지만 교육부가 2순위인 새누리당 추천 인사를 임명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충남대와 경상대, 제주대병원의 상임감사는 모두 새누리당 추천자로 임명됐습니다. 나주에서 출산 직후에 여자 태아 시신이 택배로 배달됐다는 엽기적인 사건이 신고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보내진 택배 안에서는 태아를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의 한 주택에 갓 태어난 신생아 시신이 담긴 택배가 배달된 건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주택 주인인 애순사 리모 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택배 배달 7시간 만에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택배 안에서는 저를 대신해 이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쪽지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영아의 시신은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였고 부패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산모가 의료진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탯줄이 그리면 한 30cm 정도가 배꼽에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칼날로 가위나 이런 거로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자른 것이 아닌 것 같고 너덜너덜하대. 경찰은 택배를 보낸 곳으로 확인되는 서울의 한 우체국의 CCTV를 확보해 택배 발송인을 찾는 한편 영아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오는 딸의 소재지를 파악해 최근 출산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가 지난 3일 갑자기 가동을 멈춘 이유에 대해 한수원과 한국전력거래소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2호기의 송전 설비를 잇는 차단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열리면서 작동을 멈췄다며 한국전력거래소 측과 더불어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나 독일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명장을 키워내는 도제식 직업교육이 근간이 됐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업계 고등학교가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앳된 얼굴의 고교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금형기계 작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눈에 익혔던 장비를 직접 조작해보고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춰서 여기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제 꿈을 위해서 더 기술을 배우고 더 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산업 현장 실습은 공업계 고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3곳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도제식 직업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기능공으로부터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기업들은 검증을 거친 인재들을 안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면 현장에 맞는 일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 기업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난 속에 실업계 고교 학생 수가 10여 년 전보다 40% 가까이 감소된 상황에서 도제식 직업교육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고교 3학년이 돼서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현장 실습을 벗어나 2학년 때부터 실질적인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함으로 해서 적응력이 많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이직률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업계 고교가 도입한 도제식 교육이 기능 인력의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승객과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샀던 광주 송정역의 택시 승하차장 운행 구조가 바뀔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송정역에서 내린 승객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혼잡을 우려해 택시 승차장을 송정역 건너편에만 뒀고 이 때문에 택시업계와 승객들은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2010년 이후 5년 만인데요. 명실공히 리그 최고의 투수임을 입증하는 양현종 선수의 경기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피안타 단 1개, 공 106개로 9이닝을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자랑하던 양현종은 완봉승을 거두며 평균 자책점을 1.48까지 낮췄습니다. 3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 중인 양현종 선수, 올 시즌 이닝 소화 능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난 시즌도 16승, 평균 자책점 4.25, 탈삼진 165개를 기록하며 에이스다운 한 해를 보냈지만 투구수 조절을 통한 이닝 소화 능력은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겨우내 차곡차곡 준비해온 양현종 선수, 올 시즌 완벽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기존의 완벽투에 맞춰 잡는 투구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 능력까지 더하며 가히 리그 최고의 투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현종의 완봉승에 힘을 보탠 베테랑 김원섭 선수의 3런과 무서운 신인 김호령 선수의 데뷔 첫 홈런도 함께 감상하시죠. 이 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5위로 올라선 광주FC는 이번 주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2위 수원 삼성을 상대합니다. 광주는 수원의 1무 4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와 전남을 차례로 꺾은 자신감으로 수원전 첫 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중 두산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만납니다. 기아는 오늘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필승카드 스틴슨 선수가 출격합니다. 롯데 선발은 레일리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코레일 광주 본부가 KTX 타고 기아 야구 보러 가자라는 상품을 오는 6일부터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품은 기아 홈 경기가 열리는 토요일에 서울 용산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KTX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야구장 입장권 가격도 할인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열차는 토요일 낮에 용산역을 출발하는 KTX 열차 3편과 밤 10시 53분에 송정역을 출발하는 열차 1편 등입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김철주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남의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재판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을 준 행위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선거 9개월 전 부의금 30만 원 상당을 건넨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액수가 크지 않고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더 헌신 봉사라는 뜻을 알고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우리 국민들 위해서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안군수를 비롯해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전남의 지자체장은 모두 5명. 김성 장흥 군수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유두석 장성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상급심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용부 보성군수와 박병종 고흥군수는 당초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최근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무단계 통한 휴대전화를 팔아넘겨 3억 원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121명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 21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체에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34살 오모 씨를 구속하고 42살 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무료로 바꿔준다고 속여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를 빼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법무사 여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35살 김모 씨가 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24명이고 피해액은 3,9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파산 회생 업무를 맡기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사 윤모 씨에 대해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등 구직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일비를 빌미로 양식장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57살 현모 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2명을 입건했습니다. 현 씨는 목포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술값 등 허위 채무를 지게 한 뒤 양식장에 강제 취업시켜 소개비를 챙기는 등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황금동의 한 옷가게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곳이 상가가 밀집해 있어 진입로가 좁아 소방관들이 진화해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지붕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환섭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신내정자를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 비전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위는 청문회가 끝난 이후 오는 9일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보고를 거쳐 광주시에 송부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전임 사장이 지난해 말 사퇴한 이후 6개월째 공석 중입니다. 광주 지역 LED 조명업체가 서남아프리카 세네갈에 진출합니다. 광주시와 한국광기술원은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상회담차 방한 중인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LED 광통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현지 생산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세네갈의 LED 조명 인증 규격을 지원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서남아프리카의 광주 광산업 인프라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거리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어제 광주 송정역 일대에서 인터넷 피해 구제 기능과 절차, 역할을 알리고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터넷 권리 침해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구제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늘어나는 여수 관광객들을 위해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주말마다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30일 이순신 광장에서 7인조 그룹 사운드박스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휴일 엑스포역과 하멜 전시관, 해양공원 등 시내 도심 12곳에서 낭만 버스커 여수 밤바다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거리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앞으로 5mm가량의 비가 더 오다가 모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연일 고공행진하던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광주가 2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이 31도,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29도로 30도 안팎의 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 내내 자외선은 매우 높음, 식중독은 경고, 불쾌지수는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15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한데요. 광주가 16도, 나주와 목포 15도, 장흥도 1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6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25도에 머물겠고 구례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내륙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후 다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